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한국발 입국자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나 지역이 25곳, 또 입국 절차 강화를 한 곳은 29곳으로 총 54곳 하루 만에 수치가 대폭 늘었습니다. 향후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경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또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외교적으로 앞으로 문제는 없을지 오늘은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입국 금지가 아니라 단순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이 따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외교사를 봤을 때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워낙 갑자기 발생을 하고 또 확산세가 계속 퍼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로 한국인이 입국 금지를 당하거나 격리를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정세가 좀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벌써 6개 대륙 전체에 남극을 제외하고는 다 확산이 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걱정이 되고요. 이게 사실은 그냥 지금 상황은 뭣도 모르고 갔다가 현지에서 그냥 격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네. 호텔에 강제 격리된다거나 또 병원도 가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방역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자처를 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갑자기 동래북이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당연히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이 강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계속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아주 대응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없이 그리고 입국을 보류하고 격리하는 결정을 내린 나라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나 모리셔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 상황을 아주 긴급하게 보고 자국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주권과 관련되는 상황이고 사실 그 국가에 들어가는 건 그 국가의 주권이지만 네. 우리가 다 서로 항공협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자유롭게 우리도 거의 200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비자나 이런 게 있으면 네.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부터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외교적으로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되고 보통 네. 이제 협의도 좀 하고 언지를 주고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할 비즈니스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당분간 여행은 제한하겠다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해외에서 한국 상황을 굉장히 급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전염병을 포함해서 이런 국가적인 사태로 다른 나라의 입국을 금지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국제적인 규범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심정적인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WHO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있죠. 우리나라도 네. 가입을 해 있고 여기에 보면 감염은 통제를 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하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에볼라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예.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 그러니까 국제 비상 사태를 보건상에 이제 선포를 하고 그때도 국경 폐쇄하지 말아라. 또 여행이나 무역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WHO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비상사태를 머뭇머뭇거리다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말은
이걸로 인해서 여행이나 무역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두둔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많이 벌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 없다. 이런 게 WHO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런 강제성이 큰 게 아니고 각 그렇습니다. 나라에게 어떤 네.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권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나라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니까 지금 나라별로 지금 대처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지금 또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부터 우리나라 내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이제 찬반이 논란이 심했었고 네. 또 입국 금지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도 지금도 여전히 찬성 반대 의견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외교적으로 찬성의 입장, 반대의 입장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당연히 뭐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호 여하를 막론하고 자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 발원지인 중국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당위적인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도 11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라든지 또는 이 공중위생상 해가 될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거든요. 국가마다 다 있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내세우는 거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제도 그 청와대에 5가지 그 지금 해서 별 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 방역보다는 외교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 이런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의 양국 관계 이런 것까지 좀 네.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중이 매우 가깝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는 게 어렵지 않냐. 그리고 막으면 다른 형태로 한국에 들어오고 숨기고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미리국을 한다거나 뭐 네네. 제3국을 거쳐서 온다거나 그 오히려 국내 방역망이 뚫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내세우면서 실효성이 없다. 실익이 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이런 최근의 사태처럼 확산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정부 입장이 그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서 격리를 당하거나 입국 금지를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이 가라앉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중국 내부의 상황을 보면 진단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네. 한국도 이렇게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게 그냥 과연 가능할 거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그 찬반 논리가 굉장히 강하죠. 네. 당연히 뭐 한국 정부도 그 자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생각을 두고 했겠지만 어쨌든 초기 확산세에 대한 오판이 좀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실효성이 그 지역 감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크지 않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네. 찬반 여론을 두고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방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국의 그런 입국 금지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일부 지방에서 이제 한국인을 입국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더 이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중앙정부의 판단이 아니라 일개 지방정부의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 이런 어떤 뭐 지방정부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그 상호 외교 관계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 아주 중국의 전형적인 대외 조치의 한 패턴이죠. 네. 예를 들면 중국은 그 정부와 당이 물론 이제 당이 통제하는 국가지만
이중 지도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에 가면 성장이 있고 그 성장보다 더 높은 서기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당 계통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방 정부의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당이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부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지방 정부의 자의적인 조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속성상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예.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방역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 간에도 방역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 지역이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이제 경쟁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중앙 정부 눈치를 아무래도 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드 사태랑 똑같은 겁니다. 사드 때도 예를 들어서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일부 특정 마트에 가지 않고 특정 업체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 지금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공산당의 속내기를 풀어내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환시오시보라는 신문은 외교보다 방역이 중요하다. 아주 이렇게 못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외교적 고려를 우선 앞세워서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 중국의 조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뒤통수 때리는 형태로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실망감이 많이 네. 나오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중국 입국 금지를 안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라든지 당국이 직접 나서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 정부가 나서서 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거다. 물론 한국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하고 있고 일본에 네네. 대해서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300여 명이 지금 격리 생활을 당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 우리 강경화 장관도 항의를 했지만 중국의 논의는 우리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급하다. 이렇게 결국 나왔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실망감이 더 커지는 거고 거기에 이 소위 중국에 대한 또 다른 감정의 문제가 네네. 또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관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고 금지를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더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한국인 입국 금지국이 상황이 더 악화돼서 계속 늘어난다면 외교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될까요? 우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이 되는 거겠죠. 네. 국제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게 한국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수출국처럼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일본, 이란, 그다음에 이태리 이런 데가 마치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지나친 대중 편중이 이런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냐. 지금 중국이 또 다른 얘기들을 신문에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진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중국의 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지금 한국의 확진자들 이런 늘어나는 형태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네.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봐라, 한국도 이러고 일본도 이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의 대중 외교 공간이 자꾸 우리가 스스로 한국에서 잘 컨트롤을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얘기를 하게 되면 대중 입지가 더 어려워지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요?
글쎄요, 우리 외교부는 뭐 좀 원론적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이든 다른 나라가 됐든 지금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뭐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내에서 우리 청와대나 관계부처라든지 이 시민사회가 엇박자를 내면 안 됩니다. 네네. 자꾸 이 내부적 시스템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외적으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에서 어디를 질책하거나 뭐 이럴 상황보다는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부부터 잘 움직여서 그런 힘을 실어줘야 외교부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 우리도 다른 부분들은 좀 뒤로 미루고 방역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네. 우선 초점을 맞춘다면 외교부의 대외 발언, 설득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의 강준영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